여러분, 연말정산을 똑똑히 준비하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최대 100만 원 이상 더 환급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주식으로 100만 원 버는 것보다 훨씬 쉬운 연말정산으로 100만 원 환급받는 방법을 오늘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꿈을 파는 남자입니다. 직장인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제대로 준비하는 법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연말정산은 사실 바로 이 영상을 보는 지금부터 준비해야 그 효과를 내년 3월에나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연말정산이라는 것은 결국 1월부터 12월까지 벌고 쓴 것을 따져서 다음해 초에 정산을 통해 환급해 주거나 추가적인 세금 징수를 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매년 연말정산을 하고 나서 아이씨 준비 좀 할 걸 하는데 그러면 이미 늦는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본격적으로 연말정산에 대한 꿀팁을 소개해드리기 전에 아주 복잡하지만 그래도 흐름들을 간략하게 설명드려 볼게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연말정산 흐름은 이뤄지게 되는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자, 너 연봉 얼마 받았어? 5천? 그래, 그럼 거기에서 기본공제, 즉 공제라는 것은 빼준다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공제를 해주고 돈을 벌면 당연히 사람으로 먹고 사는데 쓰이니까 사람에 대한 인적 공제도 해줄게. 그리고 나서 혹시 나라에서 네 노후를 다 책임지지 못하니까 사대보험이나 이런 것들에 연금을 붓는 거 있음, 그것도 소득에서 조금 빼줄게. 그리고 나서 네가 개인적으로 먹고 살기 위해서 쓴 신용카드 금액이나 개인적으로 연금 든 거, 그리고 정부 정책을 잘 따라와서 청약이나 이런 것들을 부은 거에 일정 비율을 너 소득에서 빼서 너 총 5천만 원 벌었지만 그래 다 빼고 대략 한 3천만 원 정도 번 것처럼 해줄게 라는 것이 소득공제이고, 이 소득공제를 쭉 지나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자, 이제 나라에서 정한 세율이 있으니까 너 이거 빼줄 거 빼주고 다 남은 게 이제 소득이 3천만 원이야. 그러면 너 여기 세율표에 보는 것처럼 기본 세율은 15%야. 근데 여기서 3천만 원에다 15% 세금 때리면 너무 많지? 좋아. 그럼 내가 이제는 소득에서 더 못 빼주고 너 나온 세금에서 다시 이 정도를 공제해줘 볼게. 세액공제는 여러 개가 있는데 결국 아이를 키우거나 연금을 추가적으로 넣거나 월세살이를 하면서 열심히 돈을 버니까 오케이. 거기서 또 해당하는 것만큼들은 내가 각 항목별로 일정 비율을 또 세금에서 빼줄게. 이건 소득이 아니라 세금에서 빼주는 거니까 더 좋지? 이렇게 해서 쭉 빼줍니다. 자, 그러고 나면 이제 결정세액이라고 해서 내가 납부해야 하는 근로소득, 돈을 번 거에 대한 세금액이 나오게 되고요. 거기에서 내가 지난 한 해 동안 살면서 직장에서 이제 소득세와 지방세 떼이고 나온 거 있죠. 그거는 이미 냈다 쳐주는 거니까 총 세금에서 네가 작년에 먼저 떼인 세금 빼고 짠! 넌 이제 30만 원 내면 돼 라고 해서 연말정산의 과세 흐름이 끝나게 되는 겁니다. 물론 여기에서 내가 작년 한 해 동안 미리 낸 세금이 내야 할 세금보다 많으면 환급이 나오게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 우리가 알게 되는 점은 내가 아무리 연말정산을 준비해도 연봉 자체가 적으면 작년에 낸 세금 자체가 적으니까 환급받는 데에는 제한이 있고, 연봉이 높아지고 연말정산 준비도 꼼꼼하게 해야 환급액이 올라갑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연말정산을 과연 어떻게 하면 잘해서 더 많이 돌려받을까가 궁금해지시죠? 간단합니다. 제가 앞서 설명드린 그 흐름 안에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항목을 잘 살펴서 챙기시면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런 것들 다 귀찮아하고 또 매년 조금씩 바뀌는 세법에 따라서 외우기가 힘드니까 대충 넘어가게 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가장 중요한 딱 두 가지만 챙겨드릴 테니 지금부터 집중해보세요. 첫 번째, 무주택 세대주이면서 연봉이 7천만 원 미만이시라면 무조건 주택청약은 월에 20만 원을 넣으세요. 상당히 많은 분들이 주택청약은 2만 원으로 기간만 유지하고 적금에 100만 원씩, 200만 원씩 붓는 분들이 많은데요. 정말 이것은 루머 중에 루머를 따라 하시는 겁니다. 내용을 다 말씀드리면 복잡하니까 딱 이렇게만 예를 들어볼게요. 연봉 5천만 원인 사람이 공제받고 결국 세율을 15% 적용받는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여기서 보시는 표처럼 매월 20만 원씩 청약에 가입한 사람은 연말정산 때 내 소득을 240만 원의 40%인 96만 원이나 적게 번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그럼 적용세율이 15%일 때 2만 원씩 부는 사람보다 대략 12만 원에서 13만 원가량을 매년 더 환급받게 됩니다. 그럼 뭐예요?
매월 적금을 50만 원씩 부은 사람이 받는 이자와 비슷합니다. 거기다가 주택청약은 적금보단 적지만 이자가 있으니까 실제로는 월에 적금을 70만 원, 80만 원 부는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은 경제적 이득을 얻게 되는 겁니다. 오직 20만 원만 청약에 부어도 그런데요. 그런데 이 간단한 사실을 몰라서 금리 높은 적금을 막 찾아 헤매이면서 주택청약은 2만 원씩 넣고 있는 분들이 참 많다는 겁니다. 꼭 이 부분 챙겨보시고요. 두 번째로 가장 많이 놓치면서 영향력이 큰 공제 항목은 소득공제입니다. 그 안에서도 소비공제인데요. 이것은 단순히 예를 들어서 이번에 세율이 24%인 사람이라고 가정을 하면 최대 300만 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가 있는데요. 그럼 여기에서만 약 72만 원 정도의 연말정산 환급금의 세액 차이가 발생합니다. 신용카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쓰고 삼성페이나 애플페이처럼 편리해서 그냥 생각 없이 1년 내내 소비 유형을 신용카드로 쓰시는 분들이 많죠. 근데 현금 영수증을 막 열심히 모으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연소득의 25%를 초과할 때까지는 뭘 쓰던 상관이 없어요. 예를 들어 연봉 5천 이상인 분들은 1월부터 시작해서 1250만 원 쓸 때까지는 뭘 쓰던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연봉의 25% 이상을 소비가 딱 넘어가는 순간 보시는 표와 같이 신용카드를 쓰냐 현금을 쓰냐 대중교통을 탔냐에 따라서 공제율이 드라마틱하게 달라진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최대 공제 한도인 300만 원을 우리가 그냥 신용카드로 채우려면 매년 2천만 원을 써야 하는데 현금이나 체크카드로 쓰면 그 절반인 1,000만 원만 써도 소비공제를 최대로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 공제율은 매년 달라지는데 과거에 현금 같은 경우 최대 50%까지 공제율을 적용해 줄 때가 있어서 이 소비공제가 연말정산 시 가장 크게 좌우하는 부분이 됩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아시겠나요? 연말정산의 과세 흐름도 안에는 우리가 정말 오밀조밀 우리가 꼼꼼하게 챙겨야 할 것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제가 대표적인 것만 두 가지를 소개해 드렸는데요. 우리가 가장 쉽게 놓치고 실수하는 것들입니다. 중요한 것은 1년 동안 재테크로 100만 원의 수익을 내려면 4% 적금을 월에 400만 원씩 부어야 합니다. 그런데 연말정산만 제대로 알고 준비한다면 큰 노력 없이 13월의 월급을 두둑히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재무설계 상담 문의 및 재테크 강의 출강 요청은 카카오톡 채널로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